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1월 12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할까. 어, 무엇이냐면은, 에치슨 라인을 공포한 날이다. 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에치슨 라인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 요즘은 뭐 방공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회 시간에서 얼마나 다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만 하더라도 방공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공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H9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H9이라는 것이, 어, 미국이 이제 이 동아시아를 이제 방어를 하는데, 물론 이제 소련이 이제 그 무항을 찾아 밀고 내려오는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됐죠. 장개석이 이제 국민당이 이제 그 공산당한테 모택동한테 이제 국공내전에서 이제 지는 바람에 타이완으로 쫓겨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랑 거대한 대륙이 이제 공산화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아시아의 방어선이 이제 위태로워졌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방어선이 길다가 보니까 미국으로서도 이제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공산주의로부터 방어를 하는데, 그 방어선이 일본을 포함하고 한국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대만도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그 에치슨 라인이 그어진 거예요. 에치슨은 이제 미국 그때 당시 이제 국무장관이었죠. 이게 이제 1950년도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로 인해서 1950년 6월 25일 날 6.25 사변이 일어나는, 그 이제 도화선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에치슨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고, 이게 50년대에 에치슨 라인이 있었다면 70년대에는 이제 에치슨 라인 같은 미국 정책이 있었죠. 네. 닉슨 독트린입니다. 지금 저 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정말 이런 게 그냥 불안했어요. 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느껴졌겠지만, 뭐 그러면서도 큰 공포감 없이 사실은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계속 실제로 그 전쟁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세대는 바로 우리 앞 세대예요. 아버지 세대. 참 그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사실은. 그래서 더 소중하게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이제 오늘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치슨 라인 선언, 영어로는 에치슨 라인 디클러레이션, 줄여서 에치슨 선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1950년 1월 12일 날 발표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에치슨에 의해서 발표된 선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 어, 뭔가 어, 아주 단순한 그런 이제 개요인데, 문제는 저 내용이 이제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다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문장이 단순해서 좀 이해하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제 전반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치슨 라인은 바로 그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 선언에서 발표된 대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 방위선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동에 있어서, 극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양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우리가 동쪽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쪽도 저 끝에다라는 얘기죠. 물론 뭐 가운데 태평양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어, 미국이 동쪽에 있죠. 쭉 보면 태평양 건너갔고,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극동 방위선을 의미하는데, 극동 방위선이 뭐에 대한 방위선이냐면 바로 미국과 소련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이들이 그 영토 확장에 대한 방위선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단순한 영토 확장이 우려되는 게 아니었던 게, 바로 저 두 나라가 공산주의 그 이념에 이제 아주 녹아 있는 그런 나라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이 남하하는 것을 방어하는 방어선이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50년 1월 1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비밀회담에 참석한 에치스는 미국이 극동 방위선이 타이완의 동쪽, 즉 일본의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말을 하였다. 저 얘기는 타이완의 동쪽이니까 타이완은
그 라인의 서쪽에 있다는 얘기죠. 즉 미국이 그 태평양의 그 이제 서쪽을 갖다 이제 그 이제 방어하는데 저렇게 선언하니까 타이완은 그 방어선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서 대한민국도 거기서 이제 지혜가 된 겁니다. 자, 1월 12일 날 외교위원장 콤 코넬리는 이를 대회에 발표하였다. 네.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에치슨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치슨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전 미국 신문기자 협회에 참석하여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스탈린과 모택동이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이 동북아시아 방위선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하였다. 바로 저 발언의 내용이 그 에치슨 라인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을 한다면 스탈린과 모택동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자꾸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선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선으로 걷다라는 얘기예요. 뭐 모택동은 그 장개석과의 그 국공 내전에서 이제 승리를 해갖고 중국 본토를 차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그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련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겨울에도 얼지 않는 그런 항구, 부동항을 찾아서 나무로 내려오는 그런 그 아주 야욕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죠. 자, 그래서 태평양에서 미국이 지역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가 있죠. 그 미국의 그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쭉 그 아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 이제 열도가 있습니다. 그 섬이 쭉 열을 지어져 있는 거죠. 알류샨 열도죠, 그게. 저 알류샨 열도를 넘어서 또 이 우리 한민족이 아메리카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그 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알류산 열도와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그 일본으로 연결이 됩니다. 일본 그 열도를 쭉 타고 내려가다가 보면 이제 오키나와가 나오죠. 오키나와에서 이제 필리핀을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에치슨 라인 바깥에 대한민국과 그야말로 그 타이완, 지금의 타이완, 그때 당시에 이제 중화민국, 장개석 그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줄에도 보면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방위선에서 사실상 그 죄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선언은 중화민국 정부가 국공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즉 장개석이 모택동한테 패배함으로써 인하여서 타이완으로 천도한 것에 대한 즉 본토를 다 내주고 그 조그만 섬 타이완으로 이제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총통이 장개석인데 장개석이 중국 본토를 버리고 타이완으로 왔으니까 이제 천도를 한 거죠. 그야말로 수도를 옮긴 겁니다. 크고 넓은 땅덩어리를 다 내주고서 타이완으로 이렇게 천도한 것에 대한 미국 조야의 충격을 반영한 것이다. 그 미국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저길 다 내줬으니 우리가 저길 지킨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엄청난 그 이제 국력, 에너지를 또 쏟아부어야 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뭐 미국의 정치인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더욱이 한반도는 당시까지만 해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미국이 방위선에서 제어하게 됐다는 것이 후일의 평가이다. 즉 우리나라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대한민국이 진짜 중요한 그 지정학적인 그 요소를 갖춘 그런 나라죠, 사실은. 그게 이제 6.25 전쟁이 이제 터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머릿속에 다 각인하게 된 겁니다. 자, 에치슨이 같은 선언 이후 대한민국이 임병직 외무부 장관은 즉시 주한 미국 대사인 존 무초를 불러 무초가 이제 미국 대사였습니다. 주한 에치슨 장관 선언에 진의를 해명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또 장면 대사에게 훈령을 보내 에치슨 발언 경위를 신속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다. 예. 저때 당시 그 주미 대사가 이제 장면이었죠. 실제로 그 이제 6.25 사변이 발발을 하자마자 전 세계 그 어떤 외교관들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도와달라라고 이제 막 그 호소하는 그런 그 영상, 아마 그런 영상 그 인터넷에서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에치스는 한국이 미국이 극동 방위권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한마디 회답도 보내주지 않았다. 뭐 특별하게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 뭐 너희 나라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외교적인 레토릭으로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아마 침묵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후 6.25 사변이 발발하자 에치슨 선언에 그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뭐 그럴 수뿐이 없죠.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럴 수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치슨 선언에 대해서
그 위키백과 주소를 제가 이렇게 옮겨놨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그 구독자님들께서는 저쪽 그 주소를 좀 접속을 하셔갖고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이 그 안에 수록이 돼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썸네일에 그 지도가 나오죠. 이 알주산 열도죠. 이렇게 점점점 있는 게 섬입니다. 열도 섬이에요. 열을 져 있는 섬입니다. 이게 쭉 건너와 갖고 이게 캄차카반도죠. 여기 소련원이죠. 그다음에 사할린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일본을 이렇게 통과해갖고 일본까지는 방위를 하겠다 이거죠. 방어를. 그래서 대한해협을 쭉 지나갖고 타이완 뒤로 해갖고 필리핀을 방어하는. 이게 필리핀하고 미국하고 관계는 또 상당히 뭔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그때 당시에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서 인도 차이나까지 이제 저쪽 바깥으로 내주는 방어선 바깥으로 내놓는 그런 이제 선언이 바로 이 에치슨 선언이 이제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예, 이상과 같이 그 6.25 사변의 도화선이 되었던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970년대 들어와서 또다시 에치슨 선언, 이 에치슨 라인 같은 미국의 정책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닉슨 독트린이죠. 1969년 7월 25일 날 괌에서 발표가 된 그 정책인데 이 미국의 외교 정책은 국내 정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기회가 되면 즉 7월 25일 날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때 당시는 뭐 남북한의 경제력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뭐 50배 이상 경제력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는 북한의 경제력이 우리 그 남한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위협을 받았고, 우리는 섬처럼 고립된 이 남한, 남쪽, 대한민국의 남쪽 이 휴전선 밑에서 정말, 뭔가 살아내기 위해서 엄청 그 애를 썼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다라고 회상이 됩니다. 사실 저 때는 뭐 솔직한 말씀이 저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뭐 막 그런 때죠. 중학교 들어가서 뭐 중학 시절이었던 걸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몰라갖고 뭐 저게 뭔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닉슨 독트리나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들었는데 어려서도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 운명과 어떤 그 연관이 되는 건지 사실 그때 당시는 그 몰랐습니다. 설명을 해줘도 모르죠. 어린 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정치인들 우리보다 한 세대 아버지 세대죠. 앞 세대 예, 한 세대를 앞에 살아간 그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 정말 길거리에 나가보면 실업자가 득실거리고 배를 고르는 거지들이 득실거리고 그런 사이였었죠. 저 어려서 기억이 다 납니다.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랬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을 다시 일으킨 그 이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랬죠. 예. 자, 어찌됐든 그런 그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해서 나온 것이 대한민국이고 그런 그 노력에 의해서 이룩된 그 상황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 이모티콘이 공을 슬그머니 옆으로 차놓죠.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닉슨 독트린도 그렇고 에치슨 라인도 그렇고 도저히 그 중국과 소련이라는 그런 그 거대한 나라 둘을 갖다가 방어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니까 아유 난 모르겠어 툭 이렇게 던져놓은 거 아닌가. 저 공이 바로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초 뭐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그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국제적인 그 정치상에서 봤을 때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노 TV의 김영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